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 평균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를 11채 정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올 한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한 단지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에 들어서는 데다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정비 사업 단지에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번소득 금액 중에 20%를 주거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금액을 살기 위해서 이 집과 관련된 금액으로 지불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1인 가구의 소득 금액은 전체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은 적게 버는데 주거비로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높아만 가는 월세를 벗어나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내 집 마련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악소리 나는 집값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좀 안녕하지 못한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조금은 걱정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희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은행권들 이제 금융 쪽이요. 예, 보면은 이 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이 주택 시장은 지금 이제 좀 냉각기를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좀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과거에. 자, 우리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지금 해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뭐 소득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담보라든가 아니면 주택 담보라든가 이 담보로 해서 이제 그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바로 LTV죠. 자, 그런데 LTV를 이제 거쳐서요. 그다음에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2006년도에 또 이 부동산 시장 폭등기에 LTV를 거쳐서 또 이제 DTI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DTI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그 담보대출 비율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DSR, 이제 또 최근에 보면 또 DSR 2단계까지 해서 점차 가면 갈수록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에 대한 한도가 계속적으로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자, 우리가 2000년 제가 아까 2006년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 가격 한 4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내가 레버리지를 낄 수 있는 대출은 계속적으로 축소가 돼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너무나도 지금 이제 힘이 이제 드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아까 보면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이제 자기 소득의 한 20% 정도를
예, 지금 이제 주거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은요, 이제 서민주택일수록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회사들이 서울에 이제 주택 임대 시장에 지금 막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임대가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 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많이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에 대한 규제는 축소가 돼가고, 대출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돼 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을 하니까 레버리지는 끼기 더 어렵고, 거기다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집 마련도 소액으로 미리 시간을 투자를 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아직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또 이런 또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점점 시장이 또 양극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 양극화되는 시점에서 또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 또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뭐 이제 세금 고민이라던가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차에서 살더라도 이 월세가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내 집 마련을 하자니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는 이 진퇴양난 상황에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또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방송에서는 못다 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도록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에 준비 예정인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 함께하고 또 좋은 이야기 얻어가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그 세미나는요, 바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이실 텐데 재개발, 재건축 하면 이제 고정관념이 어떤 거냐면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걸려. 예, 이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그 재개발, 재건축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트를 받는 건데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미분양들이 나오게 되면 할인 분양을 하겠죠. 그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는 게 사실 이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3배가 올랐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3배가 올랐다는 거는 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약간 좀 고정관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돈이 안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상향이 또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어떻게 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 또 투자를 하실 때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던가 투자 쪽으로 해서 소액으로 우리가 재개발 쪽에 최근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정비 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 집 마련이 막막하기만 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같이 저기 대림동 그 대림아파트 네, 33평에서 지금 한 7년째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녀들 이제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 좀 여건이 좋은 목동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거기 이제 지금 여기 매도를 하면은 한 14억 정도는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 3억 정도 여유 자금 있는 거 가지고 네. 버텨서 목동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어느 쪽이 괜찮은가 하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대림동에 이 대림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네. 33평형 이제 매도 가격을 좀 찾아보니 한 14억. 그래서 여유자금까지 합쳐서 17억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네. 교육이 좋은 학군 목동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마음은 어쨌든 목동 지역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네.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대림 아파트도 뭐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좋은데요. 예. 예, 지금 연식이 조금 돼서 그렇지. 네. 지금 이제 대림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의도하고 뭐 바로 인접해 있죠. 그렇죠? 예. 네. 뭐 사실은 뭐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이제 거리죠. 예, 살기는 좋은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보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된 이제 네. 신길 뉴타운이 또 인접을 해 있고요. 그죠? 예. 네,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자녀 교육 생각하면 우리 서울의 네. 이제 3대 학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목동 신시가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네.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그다음에 이제 네, 대치동 쪽 이렇게 많이 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아무래도 뭐 강남 쪽은 비싸죠. 그죠? 예. 네, 그렇죠. 또 이제 중계동 쪽은 너무 많이 또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네. 인근에 있는 이제 목동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예. 목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목동. 네. 그럼 투자 금액이 지금 16억, 17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대림 아파트 매도하시면 한 14억 정도 되신다고 14억 이요.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 2, 3억 정도 추가로 한다. 근데 이제 네. 그 목동 신시가지 안쪽으로는 힘들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네. 목동 신시가지 쪽으로 이제 보면은 네. 지금 여기 지금 목동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지금 네, 목동 네. 신시가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실 거면은 좀 14단지까지 안쪽으로 들어가실 거면은 좀 어떻게 보면 평수를 좀 다운 시키셔야 되고요. 아니요, 그냥 그 평수대로 가고 싶은데. 예, 그 평수요. 예. 네. 만약에 근데 평수를 다운 시키실 거면요. 지금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예, 네. 다운 만약에 20평형대면 한 25평형대로 가실 거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목동 12, 13단지. 예, 여기 같은 네. 경우가 한 16억 선에는 이제 한 25평형, 26평형 예, 좀 네. 가능하거든요. 예. 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네. 두 군데 아파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동일한 평형대로 우리가 목동에 네. 인접해서 어차피 지금 애들 교육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애들 그렇죠. 교육 때문에 가시는 거니까 네. 지금 비슷한 금액대 하나 알려드리고요. 예, 네. 그다음에 16억에서 17억 사이에 또 아파트 단지 하나 또 알려드리고 제가 두 군데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네, 네. 자, 먼저 네.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우리 여기 목동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여기 이쪽 라인, 그러니까 목동역에서 오목교역 사이로 목동 학군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죠? 네, 네. 네. 예.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네. 앞에 지금 안양천 앞에 목동 현대라고 있어요. 네. 예, 목동 현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목동 신시가지는 아닌데 어때요? 네. 지금 학원가랑 바로 붙어 있죠. 네, 네. 그죠? 그렇죠. 예. 네. 여기 지금 33평형대 아파트 가격이요. 네. 예, 대방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네.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게 같은 가격이면 대장주 인접 지역으로 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예. 네, 네. 자, 그러면 신길뉴타운 옆에 있는 대림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네. 인문 환경이 좋은, 그러니까 학군이라는 인문 환경이 좋은 목동 신시가지 옆으로 목동. 같은 가격이면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꼬리보다는 네. 뱀의 네. 머리가 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부동산은요. 네. 용꼬리가 나요, 용꼬리.
아,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네. 신길루타, 그러니까 인근의 신길루타운보다는 당연히 목동 신시가지가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네, 네, 아파트 네. 가격도 더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15억, 16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랑, 그다음에 네.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30억으로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랑, 근데 네. 인근 지역에 내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똑같다. 라고 네. 하면 당연히 30억짜리 아파트에 붙어 있어야겠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대림 아파트랑 얘랑 지금 가격 똑같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당연히 일로 당연히 옮기셔야 되는 글로 거죠. 가야죠. 예, 아마 비슷한 금액대,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금액대일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상담 지금 해드리니까 상담 끝나시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이 목동 현대 아파트가 이제 비슷한 금액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나은 데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목동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용적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네. 목동 신시가지는 지금 다 재건축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예, 재건축은 얘는 앞으로 그 리모델링으로 이제 좀 풀어야 됩니다. 리모델링으로.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제가 알려드리면, 네. 자, 목동은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여기 목동 학원가가 있는 5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1단지부터 7단지, 지금 8단지부터 14단지 이렇게 나뉘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최근에 이제 목동 1, 2, 3단지도 여기도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예.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최근에 용도 지역이 3종으로 이제 삼종 상향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자 용도 지역의 상향이 되다라는 거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아마 그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를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아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목동의 6단지가 이제 좀 가장 빠른 편이고요. 예. 네. 그런데 여기 옆에 네. 이 목동 1단지 옆에요. 네. 여기 1단지 보이시죠? 예. 1단지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한신 청구 아파트 있어요. 한신 청구요. 예, 한신 청구. 예. 네. 여기가 이렇게 보면 지금 네. 이제 초등학교가 모건 초등학교 지금 품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예. 예, 초품화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신목동역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목동 1, 2, 3, 4 목동 1단지부터 3단지까지가 이번에 용도 지역에 상향이 되면서 여기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 용지로 이제 그린웨이를 또 지어야 되거든요. 공개 용지로. 네. 예, 그러면 네.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서 주변의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게 한신 청구거든요. 네. 예, 근데 얘가 지금 이제 33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네. 아까 그 동일평형대, 예, 동일평형대 기준으로 해서 16억에서 17억 선이에요. 아, 네. 자, 그러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예산으로 잡고 계시는 그 금액대 안에 그쪽도- 들어오는 아파트거든요. 한신 청구가. 그쪽도 괜찮을 것 같네.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 2, 3억 정도 더 투자를 하실 거면 한신 청구. 그다음에 네. 내가 만약에 수평적으로 이제 똑같은 금액으로 이동을 할 거다. 예, 그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목동 현대, 예, 이쪽으로 네, 좀 네.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한신 청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목동 현대보다는 좀 용적률이 낮거든요. 예, 네. 그런데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아, 예, 그래서 네. 얘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금 이제 풀고 있거든요. 예, 리모델링으로. 예, 근데 입지가 상당히 좋죠. 앞에 안양천 있고 보면은 이제 좀 아, 지도를 좀 네, 치워드리면 네, 자, 네, 지금 좋죠. 이제 모건초등학교 초품화에다가 그렇죠? 네. 근린공원 바로 옆에 있고 안양천 바로 앞에 있고 9호선 신목동역 바로 앞에 있고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목동이라는 지역이 또 인문 환경이 또 상당히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 아까 대림동 그 지금 대방동에 살고 계시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지 군접이 상당히 좋잖아요. 여의도와의 접근성. 근데 여기 목동도 9호선 이용하면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자, 거기에다가 바로 옆에 또 이제 부도심 지역 중에 하나인 마곡지구가 지금 또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일자리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근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양질의 일자리,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더 신경을 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인근의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목동 신시가지의 가치는 더욱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목동 신시가지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네. 옆에 붙어 있는 아까 옆에 말씀드렸던 있는 한신 한신이나. 청구라든가 아니면 목동 네. 현대라든가 예, 요 둘 네, 중에 네. 한번 견주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좀 이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 같은 평형으로 실거주를 좀 고민하고 계셨기 때문에 목동에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안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들과 함께 또 임장도 다녀오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예, 평소에 자주 TV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적금을 많이 들어서 네. 이번에 목돈이 한 2억 정도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전에 방송에서 그 대표님이 대림동 성모병원 주변에 한 1억 5천 정도 투자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가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네. 그 정도 가격대는 다 빠졌고 이제는 2억 투자해야 된다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괜히 또 사람이 생각이 또 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또 투자가 괜히 좀 망설여져가지고 네. 혹시 같은 금액이면 혹시 다른 데 더 투자할 곳이 있을까, 좋은 곳 어디 좀 있나 해서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유자금은 한 2억 정도 시드머니로 모으셨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서 이걸로 말씀 주신 대림동 지역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아니면 더 좋은 지역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일찍 가시. 이거 제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그때는 적금을 아직 적금 붓고 있었나 봐요. 예, 예. 예, 적금 깨라도 그거 하셨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좀 늦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게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시드머니가 지금 한 2억 정도 있으시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여기 대방동 그때 제가 거기 대림동 좀 말씀드렸던 거는요. 네네. 여기에 신안산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신안산선 들어오고 여기가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조만간에 좀 이제 역세권 개발이 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몇 달 전에 지금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투자 금액이 좀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또 투자 금액이 오르면 괜히 또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근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물건을 사신 분이 자기 싸게 샀다고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예, 다 비싸게 주고 샀어요, 다. 예, 아, 예. 예. 자, 근데 여기도 지금도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항상 우리가 예. 투자는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그죠? 예. 네네. 자, 이런 거죠. 한번 제가 판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아까 제가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런 쪽에,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려는 이유는 나중에는 시세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급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틀리죠, 그렇죠? 예, 예. 자, 우리가 급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은 다 틀립니다, 그죠? 예. 네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급지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 동일하죠. 네, 맞아요. 예,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대림동에서 아파트 사업 하나 아니면 강남에서 지금 재개발 사업 하나 동일한 품질로 짓게 되면 동일한 퀄리티로 짓게 되면 아파트 공사비 똑같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시세 차익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자, 사업비는 어디서나 동일해요. 자, 근데 급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시세 차익이 더 크겠죠. 아, 예,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아까 이쪽도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인근의 신길 뉴타운이 한 15억, 16억 정도, 예,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요. 네. 예, 15억, 16억 정도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얘보다 더 비싼 지역, 한 20억 정도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을 내가 2억 이하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예, 거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아, 예, 예. 예,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죠. 아, 떡볶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딱 목소리가. 예. 네네. 저도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아, 예. 자, 여기 신당동 떡볶이는 아시죠? 예. 아, 네, 들어봤어요. 예, 네. 신당동이요. 자, 어때요? 신당동이요. 이렇게 보시면 신당동 인근에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예. 왕십리 뉴타운이요. 지금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신길 뉴타운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차 아파트가 18, 9억 정도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하고 아까 대림동을 비교를 해보면 입지는 서로 엇비슷해요. 예. 그런데 여기 왕십리 뉴타운과 여기 신당동 일대를 비교를 해보면 입지는요,
신당동이 훨씬 좋습니다. 아, 예, 여기는 왜냐면 왕시민 뉴타운은 지금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 지금 다 모든 지역이 다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모든 지역이 다 역세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지금 신당동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럼 아파트 가격은 이쪽이 훨씬 높을 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림동 같은 지역은 신길 뉴타운하고 대림동이 개발이 되면 신길 뉴타운 거의 비슷하게 갈 지역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존에 있던 뉴타운보다 요 남아 있는 입지가 훨씬 더 입지가 좋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될 지역이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구역 앞에 신당 8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예, 신당 8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요. 지금 이주하고 있어요, 벌써. 아, 예, 여기 지금 33평 지금 조합원가 매수하시려면요. 추가 분담금 합쳐서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오. 제가 예상하는 아파트 시세는 당연히 20억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네. 여기에 아까 대림동보다도 더 싸게 매입할 수 있으면 어디다가 매입하셔야겠어요? 여기다 비싸게. 매입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자, 여기에서도요. 자, 우리 시청자 다른 분들 계시니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이요. 과거하고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있죠. 예. 서울에 이제 노후된 데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할 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물량 한꺼번에 가면 안 되니까 물량 조절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정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한 지자체가 지정을 해줘야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빨리 서울 도심에 아파트 공급 빨리 해야 돼요. 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예전에는 지자체가 지정을 해주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속이나 모아나 역세권 다 주민 제한 방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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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자, 주민 제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예, 주민 제한 방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자, 네.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은 바텀업 방식이에요. 음. 지금 왜? 빨리 지금 할 때도 별로 없고 아파트 공급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 바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어떤 지역이 개발 이야기 나오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A하고 어떤 지역에 B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근데 A하고 B하고 입지가 비슷해요. 예. 자, 그런데 주민 제한 방식이다 보니까 A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가격이 확 오르는 경우가 많겠죠. 예, 예.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글쎄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아까 그 5천만 원 오른 것도 지금 투자 못 하시면서 네. B에다가 투자하셔야죠. 그렇죠. 입지가 비슷한데 A가 먼저 시작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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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 중에 이렇게 A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B가 입지가 훨씬 좋아. 예, 그럼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신당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여기 사이를요 1번으로 놓고 청구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사이를 2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네.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를 여기를 장충초등학교 주변을 3번으로 제가 놨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입지가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좋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다 좋아요. 네. 예, 목동 1단지나 2단지나 3단지나 뭐 다 좋죠. 그렇죠? 네. 예, 압구정동도 뭐 구현대나 시현대나 뭐 한양이나 다 좋습니다. 예, 예. 한남 뉴타운도 1급부터 한남 뉴타운도 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다 좋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남 뉴타운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5구역이고요. 그렇죠? 예. 압구정동도 대장주가 지금 한남 5구역이고. 그죠? 예. 네, 네. 자, 여기서요. 입지는요. 제가 다른 컬러로 3번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다 역세권입니다. 예, 역세권인데 중요한 거는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3호선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입지가요. 또 공원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장춘당 공원에서 여기 지금 장춘당 공원에서 지금 250m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도심지라서 그 녹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여기 녹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 청구역부터 약수역 사이 제가 3호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구역이 제일 좋겠죠. 그죠? 아, 네네네. 자, 그런데요. 1번은요. 여기 벌써 신속통합기획 10구역이에요. 여기 투자 금액 10억입니다. 예. 2번은요. 작년에 한 1억 5천이면 투자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예, 지금 올해 신속통합기획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A하고 B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네네. 얘기 나오면 여기도 분명히 얘기 나온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작년에는 여기가 1억 5천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3억 이상 투자입니다. 아, 예. 왜?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억 이하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자,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입지가 제일 좋은데 여기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에요. 아, 자, 그럼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 얘기 나오면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는요. 얘가 제일 좋아요, 입지는. 아, 예, 예.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네. 1, 2, 3번이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가장 대장주는 3번이거든요. 아, 예,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약간 대림동도 좋은 지역이지만 여기는 도심 지역이잖아요. 아예 도심이잖아요. 그죠? 예, 예. 아예 도심이고 아파트 가격도 여기가 좀 더 높고 여기가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림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급지로 따지면 중급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상급지 정도는 되죠. 그렇죠? 아, 네네. 예.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건 또 노후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자,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30년 노후도 60% 이상 돼야 돼요. 네. 예, 여기 노후도 70% 이상입니다. 예, 그럼 좋네요. 조만간에 뭐 얘기 나오겠죠? 네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주변 지역의 스토리를 알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이제 쓴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요. 예, 예. 여기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예, 네. 한번 가서 한번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 나실 때 너무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는 떡볶이도 드시고 좀 빠르게 가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세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5월까지였죠. 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된 빌라, 이 서울에 공급된 빌라 양을 따져보니까 3,000채가 채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거쳐갈 그 사다리로 이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많이들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빌라 자체가 지어지는 양이 줄어든 겁니다. 준공 인허가도 줄어들었고 이 빌라 착공도 1,800가구에서 멈춰서 이 빌라가 어쨌든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데 이렇게 곡소리 나는 빌라 시장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오늘은 이 빌라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죠.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로 가기 전에 이게 중간 단계인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이 주택 유형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빌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라 시장이요, 지금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시 가격 126%라는 126%라는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해서 전세 가격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가격 통제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시가격 126%에 맞춰서 전세 가격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빌라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랬던 시장이 최근에 정부에서 어떻게 되냐? 야, 공시가격 126%, 112%까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한번 흘러나왔어요. 예, 물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난리가 나면서 계획한 바 없다라고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빌라 시장 갖고 계신, 그러니까 빌라를 갖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라에 대한 생존 전략, 빌라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 예, 빌라 생존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존 전략 이꼬로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듯이 지역적인 양극화 심해졌잖아요. 지역적인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빌라, 떨어지는 빌라 따로 있습니다. 예. 자, 먼저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서울 수도권의 주택 42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8 공급 대책은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이거 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 지금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공사비를 100으로 놓고 봤는데 지금 최근에 4년 동안 이 100에서 130으로 그러니까 즉 공사비가 지금 30%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 공사비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인건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고,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현장, 그러니까 현장들 같은 경우는 주 6일 일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근데 지금 주 5일입니다. 주 5일 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예전에 6일 일하고 5일 일하고 예전에 또 오후 6시까지 꽉 채워서 일할 거 지금 4시면 끝나요. 즉, 공기가 길어졌죠. 그렇죠? 자, 공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즉,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지금 철거부터 입주까지 예전에는 30개월이면 끝났어요. 자, 지금은 45개월에서 50개월 걸립니다. 그럼 당연히 공사비 예, 이렇게 오르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급증. 예,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렇죠? 예,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까. 즉, 시행사 입장에서도 뭔가 남아야 되는데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까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내년에 공사비 또 오릅니다. 내년에 한 20, 30% 정도 더 오를 거예요. 왜? 내년 6월 말부터요. 예, 이거 원래 올해 24년 1월 올해부터 원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하기로 했는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거 1년 유예된 거거든요. 내년부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 20, 30% 정도 또 올라요. 예, 자재값이요. 예. 자, 뭐냐?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보면 공사비가 오르는 요인들이 아까 인건비도 말씀드렸지만 자, 중대재해처벌법 등 같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법이 강화가 되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죠. 자, 뭐냐면 자, 안전에 신경을 쓰면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주 52시간 도입으로 공기가 거의 지금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인건비 계속 오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건축인물 인증 내년 6월 달부터 시행되죠? 예, 공사비 계속 올라요. 자, 근데 이게 빌라 시장이랑 무슨 관계냐? 예, 빌라 시장이랑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 비아파트 중에서요. 특히나 규모가 우리가 이 빌라 시장의 이 빌라의 공급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빌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빌라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한 3, 4년은 걸립니다. 자, 근데 빌라 시장은 빌라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주택 유형에서 빌라가 유일합니다. 자, 그럼 그만큼 소규모다 보니까 빨리빨리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작으니까 작을수록 여러분들 평당 공사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비 올라간 거, 빌라 공사비 올라간 거에 대하면 비할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적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100% 이상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자 보세요. 재개발 정비 사업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최근에 2년간의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모아타운 200개 이상 지정됐죠. 자,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빌라로 신축을 못 해요. 지금 뭐냐? 서울 도심 내에 재개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빌라 공급 부지가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토지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뭐냐? 지금요, 서울에 땅을 사서 빌라를 지으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입니다. 예, 못 져요. 예, 짓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으니까 공급은 뭐 감소가 아니라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가 이제 공급이 감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자, 서울 도심 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비아파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빌라 시장이 점점 그러니까 빌라가 점점 공급이 없어지니까 자, 주거 사다리가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월세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전세를 안 가고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또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웬만한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요. 만약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요. 월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은 강남만 있는지 알았어요. 예,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오피스텔 월세 다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비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당연히 서민들에 대한 주거 부담이 증가를 하면 자, 내가 가처분 소득에서 지금 주거 비용으로 쓰는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 인허가가 얼마나 많이 급감을 하고 있냐 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중에 아파트 물량은요, 약 90%예요. 90% 중에 이제 비아파트 물량이 10%거든요. 비아파트 물량이 10%인데 요 다세대 주택, 요게 지금 빌라예요. 다세대 주택은 2.3%. 뭐 아예 공급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공급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7%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파트 원하죠. 자, 근데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거주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비아파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공급이 끊겨버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멸실돼 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빌라는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이제 흘러갈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라 투자, 그러니까 빌라 생존 전략 이렇게 짜야 됩니다. 자, 어떤 지역이 오르냐면, 자, 남들이 두려워할 때 싸게 사야 돼요. 지금 빌라 시장에 지금 빌라 포비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도 빌라 많이 오른 데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꼭 개발하면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른 데 많아요. 오른 데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되는 거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할 거다. 예, 움직일 타이밍은 지금 올해 상반기다. 그때는 내가 주실 수 있다, 물건을.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남들이 안 들어갈 때. 그죠? 자, 여러분들 2년 전 서울의 분양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서울의 분양가. 지금 지금 입주 앞두고 있는 올림픽 파크프로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더블 쳤습니다. 더블 쳤어요. 자, 1년 전 역전세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역전세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거 양극화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근데 이런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돼 버리고 또 공급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들은 많은데 그중에 계속적으로 멸실이 되는 주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빌라예요. 그래서 남들이 들어갈 때 지금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당연히 대체제도 오르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상승세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은 또 강세를 띌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빌라도요,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즉 빌라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이 빌라의 가격 상승폭이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지역을 또 고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지역을 고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지역이 빌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3도심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주택가격 결정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3도심 접근성,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직주 근접성은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민감합니다. 지금 반대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번잡한 데 싫어해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고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인 소득이 낮다. 즉 비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3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빌라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당동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자, 여기에서 개발될 만한 지역 선점해라. 예,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도심 내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은 무조건 개발됩니다. 무조건 돼요. 왜? 서울에 지금 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니까 정비 사업 활성화되는데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은 점점 지금 없잖아요. 예, 없는데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미리 내가 선점을 하게 되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대신에 1, 2년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을 선점을 해라. 즉 이런 지역의 빌라가 생존할 수 있고 이런 지역의 빌라도 양극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빌라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어떤 빌라, 어떤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 요점만 좀 핵심적으로 전달드렸는데요. 이런 투자 전략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네. 결혼할 예정이에요.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신혼 이제 결혼할 거라서 자금이 네. 한 2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음. 월계 주공 그 2단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가 매매가가 한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대출 좀 띄고 여기 사면 어떤가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우리 네. 따님의 이제 신혼집으로 우선 결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억 네. 5천만 원 금액에 맞춰서 대출까지 활용하니까 4억 정도로 월계 주공 2단지 아파트를 받다 말씀 주셨어요. 괜찮은 선택이 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한복판에 이게 지금 월계중 2단지 지금 얼마예요? 금액대가? 지금 4억 정도 하더라고요. 어우, 서울 한복판에 4억이면 예. 그래서 대출이라도 좀 끼워가지고 네. 예, 사면 어떨까 해서요. 예, 사세요. 예. 사요? 서울 한복판에 4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네.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월계중 네네. 2단지 여기 있고 이 월계중 2단지는 지금 여기 지금 장인뉴타운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지금 강운대역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예, 강운대역 이제 그 아이파크 원 있죠? 예, 최근에 분양했었잖아요. 예. 네. 지금 강운대 역세권 지역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월계중 2단지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 있고 지하철은 뭐 이제 월계역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예. 네네. 근데 여기가 좀 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네. 좋아서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싸니까. 그래도 또 예. 애들이 이제 예. 살림 시작하니까 조금 예. 재산 증식이 될 수 있고 투자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오를 거예요. 그럴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자, 네네. 한번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지금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자, 최근에 저번 주에 그 한국은행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금리 인하 시켰거든요. 네. 예. 작년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예상도 못했어요. 한국에서 금리 0.25% 새로 떨어뜨리라고는, 그죠?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전부터 대출 규제 축소했어요, 그죠? 네네. 예, 대출 규제를 축소를 하니까 뭐냐? 금리 인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에 잡혀 있는데 미리 이제 대출 규제를 축소를 했다라는 거죠. 왜? 안 네. 하면은 또 부동산 시장은 또 불똥이 튈 거니까, 그죠?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까지는 어차피 은행들에서 가계부채는 다 한도가 찼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보면 내년 시장은요, 어차피 금리 인하 또 될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는 조금 완화가 될 거예요, 그죠? 또 네네. 새로운 해결 연도가 시작이 되니까. 네. 자, 그럼 금리가 인하가 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예.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거고요, 그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가장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금리에 민감한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적은 금리에 민감한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네. 그럼 내년에 여기 좀 오르겠죠.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겠네요. 여기가 좋아서 제가 오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가 되면 네.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매입하실 거면 지금 매입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내년 매입하시고요. 초 뭐 이럴 때 말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근데 많이 오를 지역은 아니에요. 네. 저는요, 여기도 매수하셔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자, 만약에 같은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놔서 내가 거주하면서 좀 똑같은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해놔서 만약에 도심 쪽에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투자해놔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2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네, 젊은 애들이니까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제 젊어서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나이 들면 고생 못 해요. 그죠? 네. 또 젊어서 네네. 또 젊음이 좋은 게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대로 된 지역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신당동 같은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 네. 투룸짜리 한 4억 되면 네. 사요.
예,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신당동으로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생각하셨던 방향 외에 하나 더 일러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문의 편하게 주세요.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건강하고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